네,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하면은,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그 배워왔던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잠시만, 제가 정신없어가지고 뭘 안 했는데. 아, 여기를 불을 켜고 여기를 끌 수가 없나?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저기에 나와 있는 이런 단순한 회로를 어떻게 하면 앞으로 해석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회로마저도 저희가 해석할 때는 그 기존에 배웠던, 그러니까 첫 번째 중간고사 범위에 보통은 포함됐었던 그 노드 어널리시스 같은 걸 활용을 하면은 금방 저희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였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여기다가 그 커패시턴을 안 둔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얘의 커패시턴스가 C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의 전압을 V sub C라고 할 때, 결국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그 어떤 꼭 시간에 대한 변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정한 2볼트를 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입력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그 저항을 R이라고 하고, 여기에 주어진 애를 C라고 했을 때, 그럴 경우에 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냐면, 예를 들면 노드 어널리시스가 시작하는 게 하나의 그 노드에 대해서는 그라운드를 잡아서 그 자유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되면은 그럼 요 점은 그냥 얼핏 보면은 이게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얘를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 때 시스템에 입력으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회로를 해석한다고 하는 거는 입력으로 무엇을 넣었을 때 걔가 출력으로 무엇이 나오는지 그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관심 있는 거는 커패시턴스의 그 전압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모르는 값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알려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뭔지 모르는 미지수에 해당되는 거라서 저희는 푸는 걸 이런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그러니까 물론 이게 회로니까 프로그래밍은 다르겠지만, 여전히 저희가 어떤 공학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결국엔 다 함수 형태로 짜고 할 텐데, 그럼 함수라는 게 결국엔 뭐냐? 예를 들면 간단하게 printf라는 이런 애를 하더라도 여기에다 저희가 입력값을 잔뜩 넣고, 그럼 물론 얘는 리턴 값이 큰 의미가 없이, 그러니까 printf는 보통 리턴 값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긴 하지만 일반적인 덧셈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익스포넨셜 함수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사인 값을 구한다든지, 그런 애들은 제가 여기다 파라미터를 넣으면은 그럼 리턴 값이 나오는 그런 게 결국엔 함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여기에 넣어주는 파라미터가 얘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 그 계산 결과가 결국에는 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태는 다르지만, 그리고 구현되는 모양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시킨다는 개념에서는 결국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프로그래밍이나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점을 가지면은 좀 더 그걸 이해하기 쉬울 거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여기 예를 들면 관심 있는 게 여기의 전압인데, 일단 그래서 저는 여기의 전압은 뭔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제가 모르는 그 전압은 여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전에 얘기했듯이 노드 어널리시스다 하면 여기를 그냥 보통 2로 잡고 얘네들을 다 미지수로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딱 봐도 여기 같은 경우에 그라운드고, 여기에 전압 강화가 V sub C라고 제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V sub C로 그냥 써서 그냥 이걸로 제가 이퀘이션을 써도 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본다면 제가 풀어야 되는 그 미지수인 노드는 딱 한 개니까 이 점에서만 결국엔 저희가 그 KCL, 키르요프의 전류의 법칙만을 한번 적용하면 땡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필요한 그 방정식은 얻을 수 있는 거고, 이럴 경우에 KCL을 이 점에서 적용할 때는 항상 모두 나가는 애들의 합이라든지, 아니면 모두 들어오는 애의 합,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섞었으면 안 되죠.
하나는 나가는데 하나는 들어오고 있으면은 그러면 합이 0이 될 리는 없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모두 나가는 전류의 합을 계산하겠다 하면은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그 나가는 방향의 전류는 결국에는 여기와 여기의 전압 차이가 되는 거고 제가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대비 여기가 얼마나 높은지 그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얘보다 얼마나 높은지는 결국엔 V sub C 빼기 V sub I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압 차이니까 얘를 전류의 양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R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게 여기로 나가는 전류의 양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의 합은 그 경우에는 일단 제가 잠깐 동안은 이렇게 미지수로 써놓은 다음에 다시 얘와의 관계식으로 다시 대체를 할 거고요. 예, 그래서 뭐 꼭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거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저는 뭐 계속 얘기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통 커패시터의 그 관계식을 기억할 때는 보통은 차지와 이 전압의 관계를 보통은 생각한다고 얘기했었고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은 그냥 딱 정말 선형적인 관계 그 Q는 CV라는 아주 간단한 그 릴레이션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희가 그 또 알고 있는 게 전류라는 거는 이 차지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 이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관계를 이용하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양은 그러면 얘는 얘를 시간에 따라 미분을 하는 거고 얘는 컨스탄트니까 결국에 저희가 V sub C 그 다음에 VT 이렇게 대체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라는 게 지난 시간에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그 노드 어널리시스 형태로 하지 뭐 지난 시간에 보여줬듯이 막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바뀌고를 막 계속 그 반복해서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직관적이라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한 번에 방정식을 세우는 형태로 할 겁니다. 이거 저희가 결국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이 당시에도 보면은 얘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분모에 R이 있는 것도 뭐 약간 보기 싫기 때문에 얘를 양변에다가 R을 곱해줘서 그러면은 얘가 여기 그러니까 요항이 여기로 가는데 여기다 R을 같이 곱해주면은 그럼 걔는 RC에 dVC over dt 형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V sub C가 붙고 그 다음에 V sub I는 0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그 방정식을 세우는 그러니까 방정식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보통 저희가 쓰는 어떤 패턴은 미지수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아직은 모르고 알고 싶은 부분들은 다 방정식의 왼쪽으로 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미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뭐 이게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제가 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는 입력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출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그 방정식의 왼쪽으로 몰고 그 다음에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오른쪽으로 몰아서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먼저 세웁니다. 이게 저희가 미분 방정식을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저희가 다 구하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은 사실은 처음에는 되게 모르는 값들이 많고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다 정리하고 나면 이제는 모르는 값이 딱 하나죠. V sub C. 그래서 이것만 이제 집중적으로 풀면 되고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주어졌다. 그러면 얘는 왼쪽에 뭐 V sub C가 2번 나타났지만 결국에 어차피 저희가 모르는 변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가 쉽게 풀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다 하면은 지금 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방정에 계속 강조했듯이 마치 미지수가 2개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지만 얘는 제가 입력으로 준 거기 때문에 미지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미지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만약에 여기에 뭐 제가 뭐 물론 이게 VR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얘와의 관계식 같은 걸 어떻게 찾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어떤 여기에 회로에 되게 이상한 애가 또 하나 들어와서 거기에 해당되는 전압이 기존에 있는 애들이랑 도저히 뭔가 관계식을 못 찾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걔마저도 미지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 얘는 미지수가 2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아마 풀기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제가 문제를 낼 때는 그, 예, 그 미지수가 보통은 하나인 그런 문제 위주로만 낼 테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었는데 도저히 안 났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틀렸을 가능성은 별로 없긴 한데 예, 뭐 정말로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아는 상식으로 안 된다 그러면 뭐 문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들 푸는데 나만 못 푼다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를 미싱하고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찾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미지수가 몇 개처럼 보이세요? 아까는 이게 차수가 보통은 저희가 그 미분 방정식이 딱 주어졌을 때 얘의 가장 많은 미분의 개수를 보통 미분 방정식의 차수, 그러니까 오더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얘는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 다 오더가 1짜리였거든요. 미분이 한 번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이 2번인데 이럴 경우에는 미지수가 몇 개죠? 예, 여기도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분이 2개가 들었다고 해서 미지수가 2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제가 모르는 변수는 하나잖아요. y. 그러면 여기 ET를 제가 모르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 저희가 여기다 결국에 넣는 게 뭐냐면 제가 알고서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제가 v sub i라고 해서 뭐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얘는 확실하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그냥 선형적으로 바뀌는 무슨 함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t를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왜냐면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싶은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고 그거는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는 그냥 y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저희가 풀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오히려 그러면은 앞으로 그 수업 시간에 나올 만한 그런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몇 가지를 살펴보고 뭐 그 외에 아닌 것들은 어떤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보면은 저기 y 하나밖에 없고 t도 결정돼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저희는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얘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왜 저게 저렇게 다르냐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이 앞에 저희가 앞으로 신경 쓸 거는 이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요 앞에 붙는 요 값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 애들만 볼 겁니다. 예,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뭐 또 다른 변수가 곱해지면은 그러니까 여기처럼 t가 곱해진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구해야 되는 이런 y 자체가 곱해진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는 선형 방정식이라 부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앞에서도 계속 선형이란 게 어떤 이미지를 얘기하긴 했지만 뭐 이런 방정식이 왜 그거랑 연결되는지 아직은 감은 안 올 수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요렇게 여기다 상수만을 곱하면 그게 선형이라는 거는 뒤에서 한번 보일 예정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저희가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저도 뭐 경우에 따라 풀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못 풀고 막 그러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은 사실은 그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한 학기 동안 해도 다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의 모든 종류를 다 가르친다고 하면 그리고 항상 새로운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주어질 수 있고 그리고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형태들마다 다 푸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뭐 제가 이게 뭐 몇 학기짜리 강의를 하더라도 아마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을 어떻게 구한다? 보통 얘기를 못 하고요. 그 중에 저희는 제일 쉬운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볼 거고, 예, 그걸로만 이 과목에서는 충분하기 때문에 다행히. 예, 그래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푸는 방정식은 예, 그냥 스페셜하게 이름이 딱 정해져 있는데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해서 ODE라고 보통 부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딱 그런 형태만 그리고 정확하게 예, 그런 형태만 풀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미분이 2번 됐잖아요. 그러면 얘보다 더 어려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얘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아니면 얘보다도 훨씬 더 쉬워요. 첫 번째 거보다도. 그래서 저거는 저희가 풀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점이 뭐냐? 계속 얘기하지만 미분이 몇 번 됐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물론 그거를 저희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주어진 방정식의 오더라고는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오더가 2로 올라갔다든지 뭐 3으로 올라갔다든지 해서 얘가 어려운 것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는 다 저희가 관심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고 중요한 거는 이 앞에 곱해지는 애가 상수인지 아니면 변수인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형태는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반화를 시키면은 저희가 앞으로 관심 있는 그 방정식의 형태는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그래서 보통은 ODE라고 부르고요. 예, 예, 그럴 경우에는 이게 오더 자체는 좀 올라갈 수 있어요.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앞에 붙이는 이 개수, 이 곱해지는 숫자가 상수지 다른 변수 y나 아니면 t가 아니다. 예, 그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보통은 거기다 저희는 또 특별히 요 앞에 붙는 이 개수들이 다 실수인 경우만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수만 돼도 뭐 아주 복잡하지 않은데 그래도 약간 좀 더 골치 아픈 면이 좀 있는데 예, 그것도 아니고 그냥 다 실수로 저희는 볼 거기 때문에 예, 저 정도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한번 예를 보면은 자 이런 경우를 저희는 그러면은 그 오더가 얼마짜리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오더는 여기 방정식에 나타난 제일 높은 그 미분의 횟수로 따진다고 했으니까 얘는 2차의 그 2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저런 애가 주어졌을 때 저희가 어떻게 풀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그 마지막쯤에 제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 보통은 저희가 미지수 부분을 다 왼쪽으로 놓고 예, 그 다음에 저기 그 입력 부분에 미지수가 아닌 애들을 다 오른쪽으로 놨을 때 그때 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0이 되는 경우를 저희는 보통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0이 안 되는 경우를 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은 항상 뭐 이런 형태로 나올 텐데 그럴 때 이럴 경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지난번하고 거의 유사해요. 지난번에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먼저 시작했던 건 솔루션이 아마도 얘가 그 익스포넨셜에 아니면 뭐 이 앞에다가 그 뭐 A를 곱해도 되는데 일단은 예, A를 곱하지 않고 그 시간에 대한 익스포넨셜 함수인데 이게 얼마나 빨리 익스포넨셜에 올라갈지는 아직 모른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S를 찾는 문제로 바꿨었죠. 그럼 이제 현재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게 달라지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제가 저거를 다시 한번 쓰고 난 다음에 예. 제가 이제 Y로 쓰기로 했으니까 예, 저도 이거 솔루션의 형태를 Y로 쓰고 그다음에 3, 그다음에 dy, dt, 그다음에 EY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푸는 뭐 첫 번째 방식은 뭐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형태를 무조건 가정하고 집어넣는다 하면은 자, 이거를 저희가 dy, dt 하면은 이거 얼마 나오죠?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하면 예, s 곱하기 익스포넨셜 st 나오고 자, 얘를 이제 두 번 미분한다. 얼마 나와야 되죠? s제곱. 예. 제가 이걸 n번 미분한다? s의 n승이 나오겠죠. 그리고 똑같이 나옵니다. 아주 쉽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정말 쉬운 게 뭐냐면 그럼 제가 요 식에다가 y에 이런 애를 다 넣으면은 얘가 2승이면은 s제곱 물론 그 뒤에 이렇게 붙겠죠. 그 다음에 얘 하면은 3s2 익스포넨셜 익스포넨셜의 st승 그다음 마지막에 2의 익스포넨셜의 st승은 0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다 공통이니까 저희가 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3s 더하기 2하고 익스포넨셜 s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얘가 st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지 않는 한 얘는 0이 되지 않거든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결국엔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로부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결국에 그럼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냐? 그냥 다항식 문제를 그냥 푸는 겁니다. 더 이상 이게 미분 방정식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항식 문제 푸는 거예요. 그거는 다들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죠. 다항식 문제. 예. 자, 이거 그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요? 마이너스, 일단 인수분해. 예, S 플러스 1, 그 다음에 S 플러스 2. 예. 쉬운 거잖아요. 예, 그냥 이거 풀면 돼요. 너무 쉬워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 물론 이걸로 하는 다음에, 그럼 얘를 가지고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솔루션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긴 한데, 그럼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제 약간 좀 골치 아파 보이죠? 일단은 그냥 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요런 애를 얻었다고 했는데, 이 중에 누가 더 적합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뭐, 예를 들면 제가 y of t를, 원래 처음에는 요런 형태라고 했는데, 얘가 요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둘 중에 exponential 마이너스 s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t가 되고, 그 다음에 s가 마이너스 2면은 2의 마이너스 2t가 될 텐데, 이 중에 누굴 선택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약간 눈치를 보면서, 둘 다를 한번 넣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살아남는 애가 있으면은 뭐 걔를 그냥 솔루션으로 하면 되겠죠. 잘 만족하는 애가 있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서 제가 실제로 요 방정식에 다시 집어넣는다 하면은 아까랑 비슷한 과정을 거칠 수 있잖아요. 여기처럼 요렇게 첫 번째 얘에 대해서 첫 번째 1차 미분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얘에 대해서 미분을 해봤자 이거는 상수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만 미분해 줄 테니까, 그럼 결국엔 뭐냐면 이 a의 마이너스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더하기 얘는 이제 b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앞에 튀어나오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또 두 번을 미분하면은,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다 그 상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이제 얘에 대해서만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1 이미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가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뭐 t.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는 다 상수니까 마이너스 2까지 나왔다가 얘 한번 미분하면 또 마이너스 2가 나올 테니까 그냥 제곱돼서 마이너스 2t.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이런 결과들을 다시 여기 있는 미분 방정식에다 다시 쭉 집어넣는다 하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 제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의 제곱이 요거니까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약간 좀 자리를 남겨놓고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3 dy니까 여기다가 3을 전체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그리고 여기다가도 3을 곱해줘야 되니까 3b에 마이너스 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y를 2배해서 더해줘야 되니까 여기다 또 다시 2배해서 더해주면은 2a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2b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거를 만족하는 애가 누군지를 찾으려고 보니까, 자, 이제 제가 요거를 했을 때 a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텀들은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로 다 묶여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1 더하기 2 이렇게 묶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애는 b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로 묶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2 더하기 2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럼 이게 0이 되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뭔지를 살펴보면 사실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1 더하기 1 마이너스 3, 1 빼기 3 더하기 2니까 얘 자동으로 0이 되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그러니까 4 빼기 마이너스 6 더하기 2 하니까 자동으로 0이 되죠. 이게 우연이 아니죠. 왜냐면 사실은 제가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했냐면 요거라는 가정하에 얘가 만족이 되는 그런 S를 찾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만족을 해줘야 되고 얘도 당연히 만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뭐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당연히 될 걸 아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다 보여준 이유는 얘가 가지는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선형적이라는 겁니다. 선형적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솔루션이고
그다음에 얘가 각각의 솔루션이면 얘에다가 제가 몇 배를 곱하든지 여전히 솔루션이 되고요. 그리고 얘에다가도 몇 배를 곱하든지 여전히 솔루션이 된 데다가 걔네들의 합까지도 다 동시에 솔루션이 된다라는 걸 그냥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이 그냥 귀찮은 과정을 한 번 더 쓴 것뿐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나요?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처음의 문제랑 두 번째 문제랑 유일하게 달라진 거는 이게 그때는 1차, 이제는 얘가 2차가 된 거고요. 1차 때는 저희가 S에 대해서 딱 하나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2차에서는 미지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만족할 수 있는 S가 두 개가 나왔죠. 자, 이게 만약 3차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개가 나오고 N차면 그냥 N개 그냥 다른 애가 나오고 걔들 나오면은 다 여기다가 적어준 다음에 앞에다 다른 개수들, 그러니까 다른 아직은 얼마인지 모르는 A와 B를 그냥 이렇게 다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되게 쉽잖아요. 예. 이렇게 문제를 풀고요. 그러면 뭐 또 다른 예를 들면 제가 이 정도의 되게 큰 얘는 5차죠. 그럼 5차면 되게 어렵겠다 할 수 있는데 얘도 결국에는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생긴 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를 일단 넣어서 여기다 넣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5차면은 그냥 요 앞에 S의 5승 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게 S의 5승으로 바뀌고 얘는 1차니까 그냥 S의 1승이고 얘는 뭐 그냥 1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저희가 그냥 다항식을 풀고 그리고 사실은 이 다항식은 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S의 그러니까 5승짜리는 저도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는데 뭐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거는 그냥 저희가 쉽게 풀 수 있는 쉽게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안 되면 컴퓨터로 그냥 대충 풀면 되는 문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결국에는 이런 아까 얘기했듯이 선형 OD, 그러니까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선형 상미분 방정식은 그냥 푸는 형태가 딱 이렇게 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앞에 그러니까 요 S로 이루어진 이런 다항식 있잖아요. 얘 자체도 그냥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갖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요 문제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여기 있는 그 몇 차에 해당하는 미분을 다 걔의 S의 몇 승으로 다 바꾸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 우리말로는 사실 이걸 그러니까 둘 다 차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보통 이렇게 다항식에 있을 때 여기에 제일 높은 숫자를 저희가 보통 그것도 우리가 차수라고 부르죠. 그런데 영어로는 얘는 보통 디그리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다항식의 디그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몇 차를 나타내는 거는 영어로 보통 오더라고 부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헷갈리지 말라고. 근데 결국에는 상미분 방정식에서는 결국엔 제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쓸 때는 원래 미분 방정식에서 가지고 있는 오더가 그냥 얘의 디그리로 그냥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좀 쉽죠? 그 다음에 이제는 저희가 봐야 되는 게 방금 전까지 계속 이걸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아까 여기를 0으로 하니까 되게 쉬운 문제였는데 이제는 문제를 약간은 좀 다르게 해가지고 일단은 얘에 대한 저희가 솔루션이 뭔지를 방금 전에 봤는데 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더하기 뭐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뭐 이 정도로 해서 솔루션이 되는데 자 문제는 이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 0이 아닌 아까 여기가 0인 거를 호모지니어스 여기가 0이 아닌 거를 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그러면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풀 거냐 그게 약간 좀 골치 아픈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얘를 먼저 호모지니어스일 때 풀었던 솔루션을 보통은 저희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불러가지고 보통은 여기다 서브스크립트 H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하는 솔루션을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불러가지고 Y sub P라고 적을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만약에 제가 궁극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이런 non homogeneous equation이었는데, 그럼 제가 방금 전에 여기 homogeneous equation 열심히 푼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얘가 나중에 일반적인 솔루션을 찾을 때는 얘도 무조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파티큘러 솔루션이라는 또 무조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임의에 이렇게 non homogeneous equation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형태로 만들어서 일부러 여기를 0으로 딱 만들고, 그때 만족하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을 보통은 구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하는데, 물론 그 순서를 바꿔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파티큘러 솔루션 먼저 구하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구해서 나중에는 걔네들의 합을 저희가 보통은 구하는데, 그게 왜 말이 되는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 이러한 non homogeneous equation, 아예 약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쪽이 지난번처럼 예를 들면 2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약간 힌트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얘가 2일 때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 문제 풀려면은 어떤 애를 여기다 넣으면은 이거를 만족할까요? 쉽게. y는 1. 되게 간단한 솔루션이죠. 예. 보통 저희가 주관식, 그러니까 수학 주관식 문제 나오면 답이 0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얘는, 이거 만족하는 애는 그냥 1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론 지금은 2라는 이건데, 아직은 이게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뭔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러한 non homogeneous equation을 만족하는 솔루션을 제가 또 하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y sub p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걔가 요거를 전체적으로 만족을 하니까 저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y sub p는 이거를 만족하는 솔루션이다 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무슨 주장을 할 거냐면, 물론 요거를 만족하는 어떤 특정한 애가 여기를 제가 찾았는데, 걔가 당연히 요 방정식도 만족하겠지만 동시에 얘만 유일한 솔루션이 아니라 어떤 애까지도 저는 일반적인 토탈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토탈이라고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얘는 y sub p랑 y sub h의 합이 사실은 얘를 만족하는 임의의 솔루션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네, 순서를 약간 볼까요? 별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a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더하기 b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그리고 제가 아직 파티큘러 솔루션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게 2일 때는 이게 1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걸 아직 완전히 정해놓지 않고 보여줬으니까 그냥 만족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사실 이것조차 아직 필요 없겠네요. 그냥 이렇게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요 방정식 전체에다 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다가 얘를 다 넣으면은 넣기 전에 잠깐 그러면은 먼저 또 아까처럼 이런 걸 한번 해볼 수 있겠죠. y 토탈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미분만 해주면, 그러면 얘는 미분은 사실 덧셈이 있을 때 각각에 적용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y 호모지니어스의 이렇게 1차 미분의 형태로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두 번을 미분을 해주면은 토탈에 대해서 새로 이렇게 미분을 해주면 다시 얘네들을 한 번씩 미분을 해줘서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또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2차의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걔네들의 그냥 독립적인 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 왼쪽에 쭉 넣어주면은, 그러면 왼쪽에 넣었을 때 저게 먼저 나오면은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2차 부분과 그 다음에 더하기 파티큘러 솔루션의 2차 미분해된 형태.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거 나왔고, 그다음 두 번째가 얘에 대해서 살배를 하는 거니까 또 나눠서 써보면은 3의 dy h 오버 dt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최배한 dyp 더하기 dt가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2y가 있으니까 여기다 2배를 한 2yh 더하기 2yp의 형태가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여기 있는 수식의 왼쪽을 적은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아까 얘기했냐면 요것만 딱 보면은 제가 YH의 정의가 뭐였냐면 여기가 0일 때 이 수식을 만족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 값은 지금 여기에 들어간 YH가 제가 아까 여기를 0으로 만들었을 때 만족하는 솔루션이었다고 한다면 이 값은 얼마여야 돼요? 0이죠. 왜냐면 얘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0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이쪽은 0인데 그럼 이쪽도 0인가요? 9개를 일단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얼마여야 될까요? f of t죠. 왜냐면 얘가 얘를 만족하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솔루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인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임의의 솔루션을 요 식에다 넣으면은 우변에 ft가 나오니까 요런 솔루션은 항상 요식을 만족한다고 제가 주장할 수 있잖아요. 단지 파티큘러 솔루션만 얘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파티큘러 솔루션 더하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항상 이런 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만족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일반적인 솔루션을 찾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에 예를 들면서 보여줬던 게 뭐였냐면 저희가 파티큘러 솔루션은 말 그대로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파티큘러하게 그 중에 그냥 우연히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우연히 찾았으면 이게 정말 솔루션일지 아니면은 더 일반적인 애가 있을지 막 걱정할 수 있는데 그게 왜 문제가 없냐면 사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얘는 자유도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파티큘러 솔루션은 물론 얘도 막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되게 스트릭트하다고는 또 할 수 있는 게 제가 만약에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다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다가 2배를 했다. 문제가 있나요? 그냥 무조건 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막 제가 뭔가를 튜닝할 수 있는 애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파티큘러 솔루션 앞에다 2배를 했다. 어떻게 되죠? 이게 2배가 되겠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큘러 솔루션이 뭐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의 자유도가 있는 것처럼 얼핏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얘는 자유도가 거의 없는 애라고 보셔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파티큘러 솔루션이 존재할 수 있는데 걔네들이 결국에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거기 있는 자유도를 얘가 다 알아서 상쇄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파티큘러 솔루션 1, 그 다음에 파티큘러 솔루션 2 얘네들 자체는 다르다 하더라도 얘랑 결합된 애들은 결국에 저희가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 파티큘러 솔루션을 찾으면 되고 그럼 굳이 복잡한 파티큘러 솔루션 찾을 필요가 없겠죠. 제일 단순한 무조건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찾아가지고 걔네들이 그냥 합을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약간 얘기를 해보면 여기 밑에 제가 적어놓은 게 결국에 파티큘러 솔루션이 해주는 역할은 뭐냐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파티큘러 솔루션은 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서 이쪽 오른쪽에 나타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다 넣었는데 마지막에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해주는 게 파티큘러 솔루션의 역할이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역할은 뭐냐면 아직은 제가 요거 아무거나 넣어도 다 이 솔루션 만족하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보면은 저희가 결국에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아무거나 그러니까 아무 값이나 넣으면 안 되는 게 뭐였냐면 예를 들면은 저희가 요거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그 V sub C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줬던 조건이 T가 0일 때 뭐 이게 이쿨룸이었다든지 뭐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은 제가 뭐 그때 그러니까 이거의 솔루션을 제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얘 솔루션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니까 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만약에 저희가 요거를
1 더하기 n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를 전압을 0으로 둬가지고 이게 그냥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처럼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한 솔루션을 그때 구했더니 v sub c는 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오버 뭐 rt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얘를 여기다 넣으면은 얘는 만족은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렇게 하면은 제가 시간이 0일 때 그럼 여기다 0을 넣으면 얘는 값이 1이 돼야 되는데 얘는 값이 2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시켜 주는 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는 보통 이거는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부르는 게 보통 시간이 t가 0일 때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통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값을 만족을 시켜주려면 그거를 해주는 애가 바로 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앞에 붙는 자유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만족을 시켜주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니까 그 보통은 하나만 만족시켜주면 그러면 자유도가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보통 얘기할 때는 저희는 이게 2차의 그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 문제들의 경우에는 보통은 초기 조건이 두 개가 좀 만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2차로 나오는 게 뭐 정기적으로는 뭐 뒤에서 좀 더 배워야지 알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그 사실 이런 미분 방정식이 뭐 전기회로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는 뭐 이런 스프링 달려 있는 뭐 스프링에다 제가 어떤 뭐 질량 같은 거 달아가지고 이렇게 탁 넣었을 때 얘가 진동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거 풀 때 다 2차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가 뉴턴 역학에서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그러면 그러니까 뉴턴 방정식에서는 방정식이 딱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시간이 0일 때 얘의 위치가 실제 어디였는지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그 속도가 얼마였는지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제가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보통은 물리적으로 말이 되려면 그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초기 조건이 하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3차가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따져보면은 결국에 얘도 초기 조건이 세 가지의 다른 조건들이 보통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미지수가 결국에는 오히려 그 뭐 자유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걸 미지수라고 부르긴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맞춰야 되는 이런 값의 개수랑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이런 경계 조건들 초기 조건이라고도 하고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게 경계 조건이 뭐 시작점에서 얼마, 끝에서 얼마, 뭐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에 저희는 그걸 경계 조건이라고 보통 부르고 그 다음에 초기 시간에 초기에서만 뭐뭐뭐가 뭐 만족을 할 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보통 그건 저희가 초기 조건이라고 불러가지고 문제에 따라서 약간 주어지는 조건들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만족해야 되는 조건의 개수와 그 다음에 저희가 찾아야 되는 이런 파라미터의 개수가 보통은 일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솔루션이 여러 개 나면 되게 이상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시작 조건으로 다 시작을 했는데 어떤 때 막 날아가고 어떤 때 막 땅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미지수가 뭐 n개가 있을 때 그때 조건 그러니까 걔네들을 또 만족하는 그 연립 방정식이 n개가 있어야지만 유니크한 솔루션을 저희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하고 다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말이 된다는 걸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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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주어져야 돼요, 보통. 예. 만약에 그걸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은 미분 방식을 잘못 쓰였거나 아니면은 그 뭔가 숨어있는 초기 조건이 있는데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잘 찾아야 하니까 약간 그래서 좀 직관이 좀 필요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하는 직관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은 저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러면 컵패스터에 전하가 얼마나 쌓여져 있는지는 얘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뭔가 기존의 조건들에서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어떤 때는 여기에 막 그러니까 이걸 뭐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배터리라고 생각하면은 배터리에 이미 충전이 잘 돼 있는 경우랑 완전히 방전이 된 경우랑 결과는 완전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분명히 초기 조건이 주어져야 돼요. 얘가 얼마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해보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문제에서 안 주어졌다. 그러면은 컴플레인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숨어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찾든지. 예.
예,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약간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풀려는 이게 문제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랑 그 다음에 그 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으로 나뉠 수 있는데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이렇게 되고 얘는 결국에는 저희가 이러한 트라이얼 솔루션 형태로 하면은 여기 있는 애들을 다들 이렇게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저희는 n개의 실제 솔루션을 가진다. 예, 이게 n차 그 폴린 뭐지? 예. n차 다항식은 보통은 n개의 솔루션을 가진다는 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딱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n개를 가질 거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런 솔루션들이 존재를 하는데 뭐 혹시 약간 그 질문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구했는데 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구했는데 S-1의 제곱 나왔다. 그러면 S가 1인 게 두 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또 다루는 방법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거는 맨 마지막에 좀 가르칠 예정이고요. 일단은 그냥 당장 생각할 때는 얘들이 다 다른 그 해가 나온 거로 생각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는 일단 뭐 n개의 자유도를 가진다. 예, 뭐 저게 같은 게 나와도 사실은 n개의 자유도를 여전히 가지긴 하는데 예, 아직은 뭐 감이 없을 테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n개의 자유도를 가지면은 그럼 항상 필요한 게 그거랑 똑같은 만큼의 그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초기 조건이 그만큼 나오든지 아니면은 처음 시작 조건과 끝의 조건이 뭐라고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수를 무조건 맞춰줘야 되고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조건을 다 맞춰주면 저희는 유니크한 솔루션을 항상 얻게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얘기가 결국에 아까 요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그 인풋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뭐 이런 회로에서 제가 그러니까 뭐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시 충전의 문제로 본다면 어떤 때는 제가 여기에 충전 전압을 뭐 한 5V를 걸어놨다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꽉 5V까지 차고 멈추겠죠?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얘를 갑자기 10V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다시 얘가 10V가 되기 위해 또 다시 막 전압이 바뀌고 그렇게 되다가 다시 제가 이거를 0V로 바꾸면은 그때부터 얘가 막 방전을 하면서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일종의 제가 외부에서 가하는 입력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게 제가 관심 있는 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항상 나타내는 형태가 이런 식의 그 출력과 입력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서 예, 저 방정식을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여기에 전압을 주는 게 물론 제가 당장 이 값을 막 바꾸는 뭐 그런 다이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바꾸는 게 아니라 앞에서 다른 회로가 있어서 그 회로에서의 출력 결과 얘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이 앞에서의 결과가 그러니까 여기 뒤에서의 어떤 회로의 값들이 앞에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얘 따로 해석하고 얘 따로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요거 자체는 회로에서 다시 얻을 값이긴 하지만 어쨌든 얘가 앞에 거를 해석하는데 전혀 영향을 안 줄 거를 확실하면은 그럼 앞에 거 먼저 풀고 난 다음에 걔를 다시 여기에 입력으로 넣어가지고 다시 또 출력을 구하고 얘의 출력을 또 다시 그 다음 단계에 입력으로 넣고 뭐 그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막 서로 커플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완전 독립적으로 못 푸는 경우가 있는데 뭐 아마 그런 문제는 거의 여러분들이 거의 풀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뭐 극단적인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하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아주 그 인트로덕터리한 그 미분 방정식의 얘기는 좀 됐는데 이제 그러면은 오히려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은 차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그냥 이거 넣어서 풀면 돼요. 사실은 여기서 좀 골치 아픈 애는 파티큘러 솔루션을 어떻게 구하냐예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형태가 한 가지만 아니거든요. 아까 그냥 봤던 거는 저희가 2V 아니면 얼마 해가지고 딱 고정된 값만 주는 걸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요거를 한 값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뭐 5V 어떤 때는 0V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아니면은 제가 이거를 막 그 사인 커브처럼 넣어줄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얘가 어떻게 바뀔지를 그거를 이제 예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을 어떻게 구할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경우 이 경우에 파티큘러 솔루션은 얼마면 좋을까요?
y는 1. 예, 그러면 되죠. 그래서 그거는 쉬운데. 자, 그러면은 예. 이건 어떻게 할까요? 예, 뭐 완전 답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 일단은 만약에 이거를 모른다고 하면은 일단 대충 생각해 보면은 파티큘러 솔루션은 요 여기 나타나는 요 함수의 형태, 요 함수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를 하는데 일반적인 형태로 그냥 취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얘를 어떻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얘를 처음에 y는 어떤 컨스탄트 c라고 생각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보면은 얘가 0이 되고 2 곱하기 c가 될 테니까 그러면서 c가 1이라는 걸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얘가 t에 대한 함수니까 제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요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ct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구해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얘를 자, 그 미분을 한다 하면은 첫 번째 미분이니까 c 예, 예, C죠. 예, 그 다음에 곱하기, 더하기, 예. 그 다음에 이 CT가 나왔는데, 얘가 T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 관계식을 따져보니까 C는 2분의 1을 쓰고 싶은데, 문제가 생겼네요. 얘들은 서로 맞는데, 얘가 2분의 1이 남아버렸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보통 다항식이 요렇게 그 오른쪽에 나올 경우에는, 그 여기가 만약 1차면은 여기도 1차뿐만 아니라 걔보다 낮은 차수는 다 적어줍니다. 만약에 여기에 2차가 나왔다 그러면 제곱 1차, 0차까지 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얘들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얘를 다시 넣어보면은 그 첫 번째는 어차피 그 1차 미분하면은 얘는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안 나오는데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2ct 더하기 2d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t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얘와 얘는 같아야 된다는 걸 아니까 이걸로부터 저는 c는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그럼 얘들은 서로 그 알아서 그 됐고 근데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얘를 만족하려면 d는 마이너스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그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 마찬가지로 얘도 이거를 구하려면은 방금 전처럼 제가 저거 맞게 구한 거 맞죠? 제가 갑자기 뭘 원래 안 했던 거.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그러니까 헷갈려가지고. 예, 예, 맞죠.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 구하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요런 형태로 또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그 여기에 1차 미분하면은 결국엔 다시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2Y니까 뭐 뭐 2 곱하기 CT 나오고 그 다음에 2D 나온 다음에 이제 여기 3T 더하기 1 하면은 이제 요거 만족하는 그러니까 2C는 3인 거를 원해서 C는 뭐 2분의 3을 하고 그 다음에 걔를 넣었을 때 요거 자체 그러니까 C 더하기 2D 더하기 1 C 더하기 2D는 1이 되는 D를 찾으면은 그럼 저희가 원하는 그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요걸 한다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2차니까 이제 얘는 그러니까 뭐 일종의 트라이얼 솔루션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a 곱하기 t의 제곱 더하기 뭐 b 곱하기 t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다 여기다 우르르 집어넣은 다음에 같은 그 차수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같다는 걸 다 조건을 잡으면은 그럼 이 세 가지의 값을 다 결정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는 제가 다 1차 미분의 형태 식들이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2차로 들어온다 하면은 그러면 이 트라이얼 솔루션 형태가 달라져야 되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마지막에 얘랑 매칭이 되는 애가 누군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다가, 쟤는 요게 2차니까 트라이얼 솔루션도 혹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2차를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걸 2차를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요. 결국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하면 얘와 얘는 다 날라가죠. 왜냐하면 두 번 미분하면 얘도 어차피 0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A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얘를 한 번 미분하면 거기다 3을 곱하면은 뭐 얘 앞에서 나니까 2AT 더하기 그 다음에 뭐 B 뭐 이렇게 나올 거고, 마지막에 2 곱하기 A T의 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C 뭐 해서 여기에 T가 나올 텐데, 저희가 만족을 하려는 거는 얘를 어떻게든 없애주려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없애주는데 필요한 애는 뭐 얘나 얘지, 사실 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얘마저도 물론 뭐 도움 뭐 있으면은 뭐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얘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여기에 나타낼 애가 사실은 뭐 2차라고 해봤자 여기 매칭될 애가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푸는데 막 이 제곱까지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여기에서의 차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가 몇 차인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딱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만 해주고 그냥 만족하는 애를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no dependence on the order of the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한 게 저 얘기를 한 거고,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네. 되게 쉬워 보이죠? 여기까지 보면. 사실 쉬워요. 이 파티큘러 솔루션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또 약간 몇 가지 특수한 경우를 더 볼 거니까, 자, 저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저기에 주어진 문제가 이 정도인데, 제가 여기다가 뭐 a 곱하기 exponential et 도움이 될까요? 왜냐하면 얘 아무리 미분해봤자 exponential 마이너스 t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애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여기는 적어도 뭐가 돼야지 그나마 얘랑 뭐 매칭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죠. 뭐죠? 마이너스 t. 예.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여기다 넣어보면은 얘 한 번 미분하면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여기다가 넣으면은 그냥 더하기 2a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만족해야 되니까 a는 뭐다? 1. 예. 그냥 요거가 마이너스 a 더하기 2a의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a가 나와야 되니까 1이 나옵니다. 쉽죠? 예. 자, 이제 요거는 꽤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이거와 이거의 중간 값인 뭐 한 2나 1을 넣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 파티큘러, 그러니까 non homogeneous 파티에 뭐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그럼 일단 얘 없이 얘만 있다고 먼저 풀고, 그다음에 얘 없이 얘만 있다고 푼 다음에 그냥 합쳐주면 됩니다. 그게 왜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면은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선형이기 때문에 얘 만족하는 솔루션 제가 먼저 구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애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토탈이, 그러니까 얘 토탈이 뭐 y1이라는 애는 얘만을 만족하는, 뭐 그냥 제가 적어볼게요. dy dt 더하기 dy를 만족하는 첫 번째 솔루션은 f of t를 만족하는 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루션은 그 g of t를 만족하는 애를 제가 따로따로 찾았다 하면은, 그럼 이제 제가 얘네들을 합친 요거를 여기다 다시 넣어보면은 첫 번째 미분하면 dy 더하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얘에 대해서 2배 하니까 2y1과 그 다음에 2y2를 그냥 더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얘들 해봤자 얘가 제가 ft라고 했으니까 ft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제가 gt라고 했으니까 gt가 나와가지고 이게 선형이란 뜻이죠. 이게 선형이기 때문에 예, 뭐 선형, 예, 선영이 아니라 여자 이름처럼 들렸죠. 예. 예, 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예, 이게 따로따로 푼 다음에 더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 그래서 그냥 나눠서 풀면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거에 그냥 일반적인 경우가 그거라고 볼 수도 있죠. 저희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과 그 다음에 파티큘라 뭐 그 약간 좀 다르긴 한데 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호모지니어스 따로 풀고 그 다음에 파티큘러 따로 푸는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해도 되는 이유가 마찬가지로 마치 이게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0이었던 경우로 생각하고 풀었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자 이제 코사인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봐야죠. 자, 앞에서 저희가 봤던 그런 룰들만 적용을 한다면 얘를 풀 때는 이게 코사이니까 왠지 y는 뭐 코사인 오메가 t에다 뭐 좀 많이 해줘서 그냥 곱하기 a 정도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고 트라이를 해볼게요. 자, 그 코사인 오메가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뭐죠? 이거는 저기 예, 아마 잘 모르는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예,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코사인을 미분을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그다음에 예, 만약 이게 사인이면은 플러스 코사인 되고 예, 그 관계가 존재하죠. 그래서 근데 여기처럼 오메가 t다 하면은 그러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체인 룰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거 전체에 대한 그 미분인 마이너스 그다음 뭐 마이너스 사인 예, 오메가 t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요 안에 걸 한 번 더 그러니까 체인 룰 때문에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그래서 얘를 다시 오메가 t를 다시 미분하면 그러면 다시 오메가만 나와서 예, 그래서 보통 이거를 앞쪽에 써서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이렇게 쓰죠. 예, 그래서 제가 얘를 여기다 넣어서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a 오메가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하기 2y를 하니까 2a 코사인 오메가 t 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코사인 오메가 t를 찾아야 되는데 자 그냥 얘랑 뭐 같은 비슷한 사인 커브니까 같이 합치고 싶겠지만 그러면 안 되죠. 달라요 얘네들은. 자 문제는 얘로 열심히 이걸 맞춰봤자 갑자기 사인이 나왔죠. 0이 아닌 애가. 이거는 안 되죠 이걸로.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예, 여기다가 사인을 오히려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 저희가 원래 처음에 주문하지도 않았던 사인이 튀어나온 이유는 코사인을 미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워줄 누군가를 다시 도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그 여기다가 그 B에 사인 오메가를 넣어주면은 그러면 식은 더 복잡해지겠죠. 왜냐면은 제가 이걸 미분했을 때 얘에 대한 미분 더하기 얘에 대한 미분까지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그 더하기 B의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서 식은 막 더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얘가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요 전체가 여기에 2배에 의해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더하기 2B 사인 오메가 T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다 하면은 코사인은 코사인끼리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 코사인 길이는 2a 더하기 b 오메가 예, 하고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사인들끼리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a 오메가 더하기 2b의 사인 오메가 t가 돼서 그게 코사인 오메가랑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얘는 0이 돼야 되고 얘는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저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그 A 오메가는 B, 2B랑 같아야 되니까 A는 그 B로 할까요? 예, B는 2분의 오메가 A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2A 더하기 이거를 집어넣으면 2분의 오메가의 제곱 A가 되니까 이게 1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식으로부터 제가 얻을 수 있는 거는 A는 아니면 얘를 그 A로 묶으면은 뭐 2분의 통분하면 2분의 4 더하기 오메가 제곱의 A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A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4분의 2라고 얘기할 수 있고 B는 여기다가 이거를 곱한 그러면 2와 2는 서로 생략되니까 오메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솔루션이 되게 복잡한 형태가 되긴 하죠. 그래서 예, 요거와 요거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 주면은 뭐 분모는 똑같으니까 그냥 같은 걸로 써주면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4는 4분의 그다음에 2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오메가 곱하기 예, 사인 해주면 되겠죠. 네. 이게 솔루션이 됩니다. 좀 복잡하죠? 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은 하나만 더 하고 예,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뭐 계속 점점 좀 복잡한 그 후식이 들어갔는데 이에 마이너스 t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만 하면은 아마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얘가 또 비슷한 애가 요런 애겠죠? 그래서 여기 b 해서 구하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안 할게요. 왜냐면은 다른 방법으로 제가 이걸 푸는 거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소개할 방법은 뭐냐면은 저희가 아까 처음에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를 사실 다른 방법으로 풀 방법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아까 여기에 non-homogeneous 파트에 두 개의 다른 펑션이 들어왔을 때 그때 어떻게 풀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따로따로 풀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또 저희가 그 여기서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거 코사인 풀려고 하니까 코사인뿐만 아니라 사인까지 막 도입해가지고 복잡하게 막 나왔는데 얘가 사실은 꽤 단순화되는 형태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처음 보는 학생들은 뭐 굳이 단순하다고 얘기는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단순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까 저희가 요거 풀 때 얘 파티큘러 솔루션은 오히려 되게 단순했죠. 어떻게 보면 익스포넨셜보다 얘가 더 더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복잡할 것 같기도 한데 막상 얘에 대한 파티큘러 솔루션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런 관계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문제 푸는 대신에 얘랑 약간 비슷하게 생긴 애를 한번 찾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다가 뭘 해주면 되냐면 오히려 사인을 더하는데 그냥 더하면 이게 안 되고요. 여기다가
그 저희가 보통 허수라고 부르는 그리고 저희가 보통 허수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는 I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는 주로 I를 많이 쓰는데 전기 쪽에서는 I를 잘 안 씁니다. 그 대신에 J를 쓰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전류 I랑 헷갈리니까. 예, 그래서 J가 나오면은 당하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또 I의 성질이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J의 제곱도 그냥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같다. 라고만 그냥 노테이션의 차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 앞으로 저런 J라는 표현을 많이 볼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얘를 다르게 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얘가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t가 된다라는 관계입니다. 이거 했니? 하긴 했어? 네. 이거를 확인하는 또 다른 그러니까 TA 시간에 뭐를 어떻게 설명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얘를 관계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앞에서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배웠던 테일러 전개 있잖아요.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임의의 어떤 x라는 애를 테일러 전개를 하면은 나온 형태가 쭉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이거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그리고 코사인에 대해서도 테일러 전개해보고 사인에 대해서도 테일러 전개를 한 다음에 예. 그래서 여기다가 테일러 전개를 해보면은 얘에 대한 테일러 전개가 나올 거고 얘에 대한 테일러 전개가 나올 텐데 걔네들에 대한 합이 결국에는 요거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를 한 거랑 같다는 거를 확인함으로써 얘네들의 관계는 같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꾸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단순해지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그냥 익스포넨셜의 함수 형태 하나로 나오면은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트라이얼 솔루션은 A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풀고 난 다음에 약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푼 거는 코사인 오메가 T만 있는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이거가 다 있는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있는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만 관심 있다면 요 부분만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솔루션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풀었을 때 얘는 코사인에 해당되는 어떤 솔루션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인 부분에 해당되는 또 솔루션이 이렇게 더해졌을 거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요거를 구분해서 얘만 우리가 꺼내는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솔루션 다 구했는데 되게 복잡하게 막 섞여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만 딱 발라내고 여기는 버릴 수 있냐 하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뭐랑 또 관련이 되냐면 예. 제가 만약에 여기 주어진 솔루션의 형태가 만약에 이게 f of t라는 함수랑 그 다음에 g of t라는 함수인데 제가 여기 f of t라는 함수도 실수 그 다음에 허수가 그러니까 복소수가 아닌 실수랑 그 다음에 얘도 실수 그러니까 리얼 넘버로만 이루어진 함수고 거기 앞에다 j가 붙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이게 얘도 더하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들어가 봤자 얘도 df dt 형태랑 그다음에 더하기 j 곱하기 dg dt 형태로 나올 거고요. 이 첫 번째 텀이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 2를 곱하면은 2f 더하기 2g의 형태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여기도 j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도 j가 붙어 있는데 그럼 제가 요거를 그냥 j끼리만 서로 약간 묶어주면은 더하기 j의 이런 형태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수함수고 얘도 실수함수면은 요거 다 합쳐봤자 얘는 무조건 실수가 돼야 되죠. 리얼 넘버. 그리고 얘도 실수, 얘도 실수면은 얘 해봤자 여기는 실수고 그 앞에 이렇게 허수가 붙으면은 이거 전체는 그냥 허수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하는. 그런데 저희는 뭘 알고 있냐면 요 방정식에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얘는 실수, 얘는 J가 곱해졌으니까 허수죠. 그래서 얘와 얘가 섞일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실수인데 여기에 갑자기 허수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솔루션의 실수부가 결국엔 얘에 대한 솔루션이고 이 솔루션의 허수부에 해당되는 얘가 얘에 대한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일단 토탈 솔루션을 먼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다 구한 다음에 그 중에 실수부만 따로 빼내면 그러면 얘에 대한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는 실제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